이번 시간에는 모터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아두이노로 구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구동 장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DC 모터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DC 모터 구성에 필요한 회로와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터 드라이버용 IC의 기능을 알고 이를 활용한 회로를 구성하고 실제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보고 동작시켜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아두이노에서 모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아두이노에서 제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DC 모터, 서버 모터, 스텝 모터 한 세 종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DC 모터고요. DC 모터는 연속 회전하는 모터의 이제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어떤 정지 시에는 관성으로 인해 정확한 위치 제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풍기를 껐다 키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온오프만 한다든지 속도 제어를 한다든지 한 요 정도로만 하는 거고요. 특정하게 이제 몇 도만 내가 회전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서버 모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모터는 정밀 제어가 가능해서요. 일반적으로 한 0도에서 180도 범위 내에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떤 각도에 해당되는 값을 넣으면 딱 그 각도만 딱 회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서버 모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텝 모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분할 가계 단위로만 회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펄스가 주어지면 분할 각만큼 회전하고 멈추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 모터에 이제 이러한 모터들의 종류가 있는데 각각 어떤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모터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DC 모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모터는 먼저 이제 DC 전원을 공급받아서 회전 운동으로 이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 전압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조절되고요. 전압의 방향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DC 모터의 종류로서는 브러쉬형 DC 모터와 브러쉬리스 DC 모터가 있는데요. 먼저 브러쉬형 DC 모터는 전기가 브러쉬를 거쳐서 이제 코일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저렴하면서 속도 제어가 쉽지만 브러쉬로 전달된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브러쉬의 어떤 그런 것이 닳아가지고 내구성이 좋지 않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브러쉬리스 DC 모터는 그 모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브러쉬가 없는 형태고요. 그래서 코일을 브러쉬가 아닌 트랜지스터로 변환해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브러쉬가 없어서 이제 수명이 길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서 그런 회전자의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각각 어떤 크기에 따른 대표적인 DC 모터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DC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DC 모터에 외부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어떤 디지털 핀, 그러한 출력 핀으로는 한 20mA 정도 되는 그런 전류의 양인데요. 그러한 그 크기로는 그 출력핀으로는 출력핀에서 공급되는 전류로는 모터를 구동하기에는 전류가 이제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의 전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좀 강력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부 전원으로 모터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출력핀은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출력핀에서 0을 하면은 그 외부 전원을 공급을 중단시키고 2를 해주면은 외부의 전원을 공급시켜주는 전자 스위치의 온 오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그런 회로 구성도처럼 모터와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 그리고 그에 따른 콘덴서라든지 노이즈 필터용 콘덴서라든지 보호회로용 다이오드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이제 트랜지스터와 이제 다이오드가 이제 중요한 지금 기능을 하고요.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할 때는 좀 트랜지스터가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다이오드는 어떤 회로를 보호해주는 어떤 역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이제 거꾸로 흐르는 것을 이제 방지해주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트랜지스터가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핀의 낮은 전류의 출력으로 DC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전류는 하단에 지금 보면은 PN222라는 그 대표적인 그 트랜지스터 형태인데요. 요 형태를 보면은 전류가 컬렉터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2m로 에미터로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건데요. 베이스 핀에서 전류를 인가하면 전류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제 그 통과하게 함으로써 높은 전류를 구동시켜가지고 이제 DC 모터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전류는 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에미터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고요.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흐르게 되면은 어떤 더 높은 전류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전압의 그 입력이 콜렉터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때 에미터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콜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어떤 모터가 연동이 되는 거고요. 디지털 핀은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PWM 신호 출력 기능으로 어떤 트랜지스터를 제어함으로써 어떤 모터 속도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트랜지스터 말고 이제 다이오드가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냐면은 역전압 스파크로부터의 어떤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터를 이 역전압이라는 것은 어디서 언제 발생하냐면 모터를 급정지시킨다든지 어떤 모터의 동작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때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생성되어 가지고 이제 회로가 이제 손상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이오드를 해주고 어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콘덴서를 추가로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는 전류가 거꾸로 오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 콘덴서는 어떤 모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전기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종합했을 때 또 이제 간단한 그 DC 모터의 구동 예제를 한번 그 회로를 구성을 한번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거는 PWM 핀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모터 속도 제어를 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9번 핀이 이제 PWM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PWM 9번 핀 신호를 이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그 저항을 통해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핀인 베이스로 이제 통과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신호를 통해서 모터에 더 큰 전압을 이제 제어를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아두이노에서 공급되는 외부 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5V를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제 직접 이제 공급해주는 간단한 회로로 구성을 돼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DC 모터 5V짜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핀의 전류는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두이노에서 공급되는 외부 이제 전원이 이제 5V로 레귤레이터에서 공급되는 5V 전원을 직접 공급해줘가지고 5V로 모터를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그 회로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다이오드의 어떤 역전압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다이오드 그러한 회로 구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회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회로를 구성하는 코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성한 그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간단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텐데요. 먼저 보면은 모터를 제어하는 핀이 이제 9번 핀이라서 모터에다가 9라는 값을 할당해줬죠. 그래서 셋업에서 보면은 핀 모드에 모터 핀 9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루프에서 보면은 PWM 값을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이제 포문에서 값을 점차 이제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날로그 라이트를 해줘서 그 모터핀 9번 핀에다가 그 I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요. I라는 값은 PWM 값으로 0에서 255죠. 0은 듀티 사이클 0고 255는 듀티 사이클 100으로 그 전류가 이제 100% 이제 출력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속도가 0부터 255까지 점차적으로 그 속도가 이제 점점 이제 빨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를 10으로 줬기 때문에 10ms 동안만 그 속도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빨라지게 되는 0부터 255 단계까지 그러한 것들 했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딜레이 2000을 줘가지고 2초 잠깐 딜레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는 255에서 0으로 이제 거꾸로 PWM 값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가 처음에 처음 포물에서 빨라졌다가 그 2초 쉬었다가 다음 포물에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면서 딜레이 2000 하니까 또 2초 쉬었다가 루프니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모터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졌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간단하게 예제만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앞서 그 트랜지스터로 이제 그 디지털 핀에서 이제 제어하는 형태였는데 추가적으로 전압을 배터리를 9V짜리를 외부 전압으로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터에다가 이제 9V의 외부 배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앞에 있는 그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동작되는 게 전압이 이제 전류나 전압이 이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모터 돌아가는 힘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9V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별도 외부 전원을 공급해주면 모터의 속도가 더 힘이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은 외부 전원을 공급해주고 아까 모터를 그 제어해주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PWM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별도의 입력 없이 한번 그냥 내부에서 포문으로 이제 돌려줬는데요. 그게 아니라 가변 저항을 통해서 가변 저항의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가변 저항 값에 따라서 PWM 출력으로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변 저항으로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그러한 예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 구성을 보면은 앞부분에 다른 거는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구성한 부분은 똑같고요. 외부 전원 부분이 이제 더 추가가 됐고 배터리가 추가가 됐고 가변 저항이 더 연결이 돼서 가변 저항에 대한 아날로그 값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아날로그 핀을 통해서 가변 저항 값이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만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게 되면 가변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속도 조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아까 이제 9번 핀을 사용하는 모터 핀 번호가 해당이 되겠고요. PWM 신호 출력이 가능한 즉 그 핀에 이제 물결 표시가 있는 그 핀 9번 핀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텐시오미터 이제 가변 저항 요것은 이제 아날로그 이제 입력 0번 핀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보면은 핀 모드로 그 모터가 이제 PWM으로 출력을 할 거니까 아웃풋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루프에서 보면은 아날로그 리드에서 그 포텐시오미터 그 가변 저항 그 아날로그 핀으로부터 가변 저항으로부터 값을 밸류를 얻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밸류는 아날로그 값은 0에서 1023 사이의 값입니다. 왜냐?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의 분해능은 10비트이기 때문에 2의 10 가지수만큼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1024가지 1024개의 단계만큼 즉 0에서 1023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PWM 값은 0에서 225 사이의 값인 거죠. 0이 0%, 255가 100%.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값하고 PWM 값하고
좀 매핑을 시켜야 되겠죠. 0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0이 돼야 되는 거고 1023이 들어오면 255, PWM의 최대값인 255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매핑을 해야 되는 함수를 중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핑을 우리가 입력받은 밸류 값을 0에서 1023 사이의 값인데그 값을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매핑하라라는 함수를 중간에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밸류 값을 실제로는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PWM 신호로 출력을 하는 거죠. 모터 핀 9번 핀에다가 변환된 밸류 값을 출력을 하면은 그 가변저항 포텐시오미터 돌린 값만큼 듀티 사이클 값을 PWM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루프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가변저항 값을 읽어와서 그 값에 해당되는 PWM 신호 값을 출력하는 거죠. 모터 쪽으로 출력을 해서 모터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포텐시오미터를 돌리면은 그 돌린 값만큼 DC 모터의 속도가 조절되는 그렇게 구동되는 코드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속도를 이제 제어를 했는데요. 단순히 그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PWM으로도 이제 제어가 가능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뭐냐? DC 모터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의 방향에 따라서 DC 모터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H 브릿지 회로로 모터 방향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전진을 할 거냐, 그러니까 모터가 전진 방향으로 회전할 거냐, 아니면 뒤로 백워드로 이제 모터를 거꾸로 이제 동작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동작을 멈출 거냐.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 그 모터의 그 전압 방향을 바꾸는 회로가 이제 H 브릿지인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네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회로를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전자 스위치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구성되게 되는 거죠. 트랜지스터를 이제 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모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회로가 바로 H 브릿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듈을 이제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터 드라이버에서 구동해 줄 수 있는 전압이나 그런 범위에 따라서 전류의 특성에 따라서 모델의 번호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모터 드라이버 모듈이 이제 L298N이라는 모듈을 이제 사용하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쉽게 좀 구할 수가 있고 다양한 예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298N이라는 모터 드라이버의 모듈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제 H 브릿지 그러한 그 회로가 들어가 있는 DC 모터 드라이버 IC라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터 드라이버에 해당이 되고요. 입력 전압이 5V에서 35V까지 다양한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전류는 2A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이 한 20mA 정도가 되는데요. 그 신호로 적은 신호로 2A의 어떤 전류, 좀 더 강력한 모터를 구동할 때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실제 L298N이라는 모듈에 대한 왼편에는 이제 그런 사진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요거는 이제 좀 프리츠라는 툴에서 사용하는 그림으로 이제 핀 구성을 한번 좀 보여준 건데요. 모터 A, 모터 B라고 좀 써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모터를 연결하는 모터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터 B 로직이라는 부분, 모터 A 로직이라는 부분은 각각의 모터의 PWM 신호를 준다든지 각각 그 두 개의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그 로직의 두 개의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포워드 방향을 할 거냐, 백워드 방향으로 할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를 이제 그러한 신호의 조합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측 하단 부분에 회로의 그 우측 하단에 보면은 입력 전압을 뭘로 할 거냐, 아까 이제 5V에서 35V라고 했는데요. 그 전원을 입력을 하는 거죠. 거기서 외부 전원을 입력을 그라운드하고 외부 전압 5V하고 35V 사이에 전원을 입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성으로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앞에서 설명드린 L298N이라는 그 드라이버 모듈의 특성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 L298N의 입력 신호에 따라서 이제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 이제 핀 번호를 보면 이 enable A 그리고 input 1, input 2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모터 A에 모터를 연결할 수도 있고 모터 B에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모터 이제 두 개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 본 것처럼 enable A는 모터 A에 대한 그 PWM 신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이 로우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 하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터를 이제 동작시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PWM 신호로 그 속도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nable A에서 PWM 신호로 그 이제 속도를 설정을 해주면은 input 1하고 input 2에서는 모터 A의 그 방향을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put 1에 하이, input 2에 로우를 하면은 전진, 모터 A가 전진이 되는 거고요. input 1에 로우, input 2에 하이를 하면은 후진이 되는 거고요. input 1에 하이, input 2에 하이를 해주면은 빠른 정지가 되는 거죠. 급정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정지 방법은 그 하이하고 둘 다 동일하게 둘 다 하이를 한다든지 둘 다 로우를 한다든지 하면은 둘 다 이제 급정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enable A를 로우로 했다. 그럼 속도 자체가 PWM 신호가 0이기 때문에 전류가 없기 때문에 구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급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뭐 주행 중 정지 수준의 그러한 정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3번하고 인풋 4번은 똑같은 방법으로 모터 B에 대한 방향 제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1, 2번은 모터 A의 방향 제어, 인풋 3, 4번은 모터 B의 방향 제어가 되는 거고요. enable A는 모터 A에 대한 그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PWM으로 모터 A를 제어를 하는 것이고요. enable BP는 모터 B에 대해서 PWM으로 그 모터 B에 대한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그러한 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able A라든지 enable B를 어떤 5V와 점퍼 핀으로 연결할 때는 최대 속도로 항상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L298N의 모터 드라이버 제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모터 A의 그 enable A와 input 1번, input 2번 제어선을 각각 아두이노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응용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터를 먼저 모터 A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5V L298N의 그 5V 전원 입력 단자를 아두이노 그 제어 보드에서 지금 확정 보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확정 보드에 5V 전원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전원의 그라운드를 아두이노에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고요. 나머지 모터 A의 enable A 신호를 실제로 PWM으로 제어할 수 있는 1번 PWM 신호가 나가는 11번 핀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 1번 제어선은 아두이노의 디지털 제어 핀 8번하고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인풋 2번 모터 A의
두 번째 입력 핀은 7번 핀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각각 L298N의 그런 세 가지 제어 신호를 아두이노 보드에 각각의 디지털 핀과 연결을 한 그런 회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선 슬라이드의 회로 구성에 대한 실제로 PWM을 이용한 모터 속도 변화에 대한 코드 부분인데요. 그 이전에 했던 거는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을 했다면 이번 코드에서는 앞선 회로에서 L298N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을 때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터 A 부분에 제어 1번 제어 핀이 8번에 연결이 돼서 샵 디파인에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모터 A의 두 번째 입력 신호를 지금 7번 핀하고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모터 A, enable A 신호가 11번 핀에 연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enable A 그 핀은 실제로 이제 PWM이 가능한 그 PWM 제어 신호인 11번 핀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디파인을 했고요. 셋업 부분에서 보면은 핀 모드에서 모터 A의 1번 제어 신호를 아웃풋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1번하고 2번 제어선을 지금 아웃풋으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enable A라는 그 제어 신호도 지금 아웃풋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업 부분에서는 일단 모터의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1번 제어선 신호를 하이로 하고 2번 제어 신호를 로우로 해주면은 모터의 회전 방향이 이제 전진, 포워드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처음에만 전진, 포워드 방향으로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셋업에서. 그리고 초기에 그 모터 속도는 그 0으로 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해가지고 enable A, 모터 A의 속도를 0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정지 상태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0.5초 동안의 딜레이를 주었습니다. 셋업에서. 그리고 이후에 루프라는 함수에서 보면은 포문을 그 0에서 그 255까지 값을 변화시키는 i 값에다 그런 변화된 값을 각각 enable A에다가 그 A 핀 이제 PWM 모터 A에 대한 그 PWM 값을 그 넣어주면 각각 그 모터 A의 속도가 이제 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PWM 신호로 0에서 255까지 enable A라는 핀에다가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0부터 255까지 그 PWM 값이 증가되면서 속도가 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그런 코드가 해당이 되는 거죠. 앞에 어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코드하고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L298N에서 각각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 회로에서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속도가 점점 증가가 되고 뒷부분에서는 255에서 0으로 각각 값이 감소를 되면서 그 값을 PWM 값으로 enable A라는 핀에다 값을 넣어주면은 점점 이제 속도가 감소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루프가 돌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기능을 하고 2초간 쉬었다가 점점 또 속도가 감소되고 또 2초가 딜레이 됐다가 이런 코드가 계속 반복되면서 실행되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능을 동작하는 코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도 가변 저항을 사용한 속도 조절 예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앞선 프로그램에서는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를 구성을 했다면 요번에는 L298N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한 좀 회로 구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도 보면 실제로 배터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모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가변 저항을 연결을 했습니다. 보면 배터리는 외부 전압이니까 여기에 이제 5V하고 35V 사이에 입력 전압되는 부분 그 부분으로 외부 전압을 L298N의 외부 전압 입력 부분에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의 그라운드도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고요. 이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중에 하나와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했고요. 모터 A로 연결할 거냐, 모터 B로 연결할 거냐. 지금 그냥
첫 번째 거는 그냥 A에다 연결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 A를 모터 A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모터 두 개의 단자를 연결했고요. 또 이제 추가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enable A 핀하고 input 1번 핀 그리고 input 2번 핀을 연결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각각 그래서 enable A는 이제 13번 PWM 13번에 연결했고요. 그리고 8번 핀에 input 1번 그리고 7번 핀에 input 2번을 각각 연결을 해서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모터 A의 입력 1번은 8번 핀에 해당이 되고요. 입력 2번은 7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enable, 모터 A의 enable A라는 그 핀은 11번, 아두이노의 11번 핀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변 저항은 그 아날로그 제로 핀에다 연결을 했죠. 그래서 셋업에 보면은 모터 A의 입력 1번, MA1이 이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아웃풋으로 했고요. 그리고 모터 A의 2번 핀 입력도 아웃풋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enable A도 아웃풋으로 핀 모드 이제 아웃풋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셋업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셋업에서 일단 구동을 시켜주게 되면 모터를 전진으로 할 거냐 일단 셋업에서 한번 방향을 한번 이번에는 그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 부분에서 일단 무조건 전진하는 속도만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방향 바꾸는 것은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셋업에서 일단 전진으로 이제 셋업을 해놓는 거죠. 그것도 모터의 방향을. 그래서 MA 1번 핀을 인풋 A의 1번 핀을 하이로 하고 2번 핀을 로우로 지정을 해줬고요. 셋업 부분에서. 그리고 일단은 모터 속도를 enable A를 로우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 속도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딜레이 500을 줘가지고 전진 방향으로 해놓고 모터 속도는 0으로 해줬기 때문에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셋업을 하고 루프에서는 어떻게 하냐? 루프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날로그 리드 해가지고 가변 저항 핀으로부터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가변 저항을 돌리면은 그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매핑한다고 그랬죠.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0에서 1023 값을 0에서 255에 해당되는 PWM 값으로 밸류 값을 저장을 하고 그 밸류 값을 enable A에다가 그 PWM 그 모터 속도 조절하는 핀에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은 전진의 방향으로 모터 속도만큼 가변 저항으로 조절하는 모터 속도만큼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가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을 하면서 가변 저항 값을 읽어와 가지고 모터 속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거를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에서는 연속 회전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모터는 DC 모터에 해당이 되고요. 그 DC 모터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서버 모터라는 그 모터의 종류를 사용하면 되고요. 좀 더 정밀하게는 분할 각 단위로 회전하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 하면 스텝 모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가격이 저렴한 DC 모터를 좀 제어를 알아봤는데요. DC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외부 전원 공급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DC 모터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PWM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전압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회전 방향이 바뀌는데요. 이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H 브릿지라는 그런 회로 구성이 필요하고요. 이런 H 브릿지라는 회로 구성이 들어간 대표적인 모터 드라이버가 L298N이라는 모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모듈을 이용하면 전원 공급 및 모터의 동작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그러한 다양한 예제를 우리가 회로를 구성해보고 코드도 동작을 해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